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부터 정당 사상 처음으로 정책 엑스포를 엽니다. 사흘 동안 치러지는 정책 엑스포. 여기에는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인데요. 참석자 가운데 특히 관심 모으는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 교사로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 미리 만나보죠. 김광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는 정책 엑스포에 가시는데 어떤 취지로 가시는 건가요? 네, 저희 제 개인 입장에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예, 저희 국가미래연구원이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열려있는 정책 플랫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 지금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이런 진영 논리로부터 뭔가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런 모임이 있으니 와서 같이 토론하자. 그래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최근 주요 경제 현안들이 주요 쟁점이 되겠군요. 주요 전반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께서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론, 그리고 최근에 최경환 부총리가 내세워서 이슈가 된 최저임금 수준을 좀 상당히 많이 올리자 하는 거, 예, 그 두 개가 서로 연결도 되기 때문에 그 두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더 여쭤보고요. 일단 네네. 그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 좀 여쭙겠습니다. 네네. 그 민생지수 관련한 질문인데요. 이제 4, 4분기 민생지수가 7분기째 하락하고 있다. 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제 현 민생지수가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 좋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민생지수라는 거를 저희 연구원이 개발하면서 네. 가졌던 문제의식은 소위 서민생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서민생활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과제이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상황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한 겁니다. 예. 그 중요한 내용은 결국은 소득과 지출 두 개를 놓고 보아서 소득이 오른 것보다 지출이 더 늘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세 달에 한 번씩 이 지수를 쭉 내고 있는데요. 2013년 4월 이후, 이거는 이제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후에 세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번에 7번째까지 했는데 14년 작년 말 현재로 해서 예. 계속해서 이 민생지수가 하락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걸 쭉 봤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 이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제 근로자의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거. 예. 이건 이제 소득을 좀 좋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되거든요. 서민들의 주머니가 더 비었다. 예, 예. 예. 그리고 지출 면에서는 우리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이 전셋값 이게 오른 거, 그리고 교육비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교육비가 꾸준히 오르는 데 비해서 고용 구조에 있어서는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소득이 별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예, 예. 그 결과 민생이 어려워졌다, 살림살이가 더 빡빡해졌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직업의 질은 나빠졌지만 집값, 교육비 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가 더 비었다는 것인데 이게 경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 정책의 문제입니까? 크게 봐서는 결국은 일자리를 어떻게 더 만드느냐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단지 일자리라는 것이 시간제로 해서 지금처럼 50, 60대가 주로 이 시간제 근로를 많이 해서 고용률이 올라가는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서 정규직이 좀 더 늘어나도록 하는 예. 그런 이제 고려가 하나 필요하고, 지출 측면에서는 전셋값 문제하고 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고용 말씀하셨는데 이제 최저임금 문제가 계속 네. 이제 진통을 겪고 있죠. 네네. 노사 간에 노사 정도 합의를 못 하고 있는데, 네. 자 정부와 여당은 7% 인상된 6천 원대 안팎, 야당은 네. 7천 원 이상, 노동계는 10,000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자 최저임금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한 사람으로서만 생각을 하면은 예,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주면 좋죠.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이고 동시에 개방 경제거든요. 예, 다른 나라의 기업들하고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임금 부담이 예컨대 중국의 비슷한 기업의 임금 부담보다 훨씬 높아지면 우리 기업은 중국 기업한테 지게 되죠. 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팩트를 살펴보면은 현재 우리 최저임금 수혜자가 약 260만 명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OECD 국가가 25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구매력으로 평가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한 걸 보면은 우리가 10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낮은 그런 국제 비교상으로 보면은 그런 수준은 아니죠. 구매력 평가로 보면은 미국이 우리보다 밑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다. 동시에 다른 나라의 경우도 봐야 된다. 이 두 개를 염두에 두고 이제 기업의 부담 능력을 봐야 됩니다. 예, 기업이 부담할 능력만 있으면 사실 좀 서로 나누면서 살자 하는 정신으로 이걸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로 영세 중소기업입니다. 예, 영세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최저임금 대상자들이 전체 최저임금 대상자의 89%입니다. 예, 그러면 영세 중소기업들이 지금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에 그것도 대폭 올릴 경우에 부담 능력이 있느냐? 만약에 부담 능력이 없으면 아마 해고를 할 겁니다. 예, 또 근로 시간을 줄일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더 일자리도 안 그러면 좋아지게 되고. 일자리가 줄죠. 예, 예, 일자리가 줄면 일자리 있는 사람의 임금은 올라가지만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부담 능력과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경쟁 관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면서 예, 원장님 그러면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를 지금 내일 토론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뭐 미래연구원에서 추정하고 있는 추정치도 없습니까? 저희들 주제 발표자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 그거는 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내일 또 저쪽 그 진보그룹 학자가 내세우는 안도 있을 테니까요. 예, 그거를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그 가계부채 심각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은 네네. 이제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이런 진단도 하신 바가 있는데 네. 정부는 안심전환 대출을 시행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과연 가계부채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정작 서민들에게 도움 받았냐 이런 반론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이 가계부채 사실 이거 폭탄입니다. 시한 폭탄으로 폭탄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거를 어떻게든지 좀 폭발하지 않도록 하려고 정부가 노력하고 그 노력하는 한 수단으로서 안심 대출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폭탄의 뇌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면은 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이쪽에 뇌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서민들이 여기에서 돈을 많이 빌려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대책은 이 부분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제1금융권. 은행에서 빌려준 것만 손을 댔어요. 예,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에서 빌린 사람들보다는 나은 분들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폭탄이 터지면 어디부터 터지느냐? 제일 어려운 사람들부터 터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먼저 내놓지 못하고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대책을 먼저 내놨다는 면에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만족스러운 대책은 못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정말 힘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지금 그 정부에서 노력한다고 보도가 자주 되대요. 예. 그리고 과거에 국민행복기금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쪽 금융회사들의 그 사정이 이게 어떤 그 획일적으로 단순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예. 그러나 이 가계부채의 내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 사람들하고 정부분들하고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이쪽 대책이 좀 빨리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자,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3년 차입니다. 짧게 평가해 주신다면요? 이게 뭐 경제정책을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예. 단지 이 민생지수만 놓고 보면 예. 이게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짧은 게 아쉽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가미래연구원장인 김광두 서강대 석좌 교수였습니다.